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은 다랑시 동굴은 57년 전 아무 말 없이 숨져간 11명의 영혼을 품고 있다. 발굴되자 유골은 태워졌고 동굴은 지금도 커다란 바위에 짓눌려 있다. 아늑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조천읍 북촌 마을도 토벌대의 광란을 피하지 못했다. 하루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보리밭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60살이 넘은 표선면 가실이 놓인 76명은 자식이 산으로 피했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져야 했다. 살아남은 자 망각을 강요당하고 생명을 앗아간 자 잊을 수 없어 갈등과 증오로 이어져 오고 있다. 왜곡과 질곡의 역사, 57년의 외면과 역사 바퀴에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4.3 평화공원이 따뜻한 봄 햇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 봉계동 중산간 12만 평 들녘에 펼쳐진 4.3 평화공원. 지난 2003년 4월 첫 삽을 뜬 후 1차로 위령공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2차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이 암울한 하나의 역사의 장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제 도민이 희생됐다,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이 몸으로 갈구하는 이 제주도민의 평화 정신이 거기에 박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평화와 함께 이 억압과 전쟁 그리고 학살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숭고한 뜻이 이제 4.3 평화공원에 담겨져야 한다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08년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이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대규모 공사다. 위령제 봉행 장소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위령탑과 위령재단, 추념광장 등 위령공간 공사가 첫 사업으로 완료됐다. 공원의 핵심 시설인 4.3 사료관과 전시시설 공사가 내년 말까지 완료되고 4.3 문화관과 상징 조형물이 차례로 들어서면 오는 2008년쯤이면 명실상부한 평화공원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희생자를 추념하는 공원의 핵심 공간인 추념광장은 주변 공간과 분리된 성역으로서의 경건성을 표현하고 있다. 둥근 형태의 거대한 추모탑은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며 도민화합으로 민주와 인권을 상징하고 있다. 추모탑 앞에 세워진 5석의 아치형 승화탑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형태로 나타나 희생자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모탑 안의 위패봉안실 입구에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은 1.7m 높이의 위패비가 세워져 있다. 13,700여 명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형으로 만들어졌다. 분화구 모양의 위령탑 주변에는 방사탑을 형상화한 돌기둥 4개가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령탑 한가운데 호수 위로 우뚝 솟은 돌기둥과 금속으로 된 원형고리가 맞닿은 형상은 평화의지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 앞에 서로를 끌어안는 모양으로 형상화된 화해와 상생의 이 인상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적 통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와 상생의 성지,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으로 승화되어야 할 4.3 평화공원은 벌써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라산과 바다를 잇는 상징축을 강조한 나머지 공원 전체가 좌우 대칭형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권위주의 색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높이 18m, 폭 40m의 크기로 세워진 부채꼴 모양의 추모탑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천편일률적인 국가기념물을 떠올리게 한다. 거대함을 강조하는 바람에
제주의 영원한 고향인 한라산 정상이 가려져 4.3 공원의 상징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 4.3 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것, 가장 그 제주적이면서도 한국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세계 보편적인 그런 그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형물은 어떤 제주의 또는 한국의 특성이 있는 것보다는 너무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주 4.3 평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또 독특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원에 구현하고 평화 인권이라는 정신을 또 물리적인 시설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 너무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사, 평화, 인권과 같은 관련된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이를 감리하고 지속적으로 공원 건설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자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는 4.3 평화공원 같은 민중공원은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패봉안실 입구에 있는 위패비 비문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죽은 원인조차 밝히지 않은 채 단순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벽면 양쪽에 있는 돌조각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자이크된 용서와 화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러나 사망 경위와 원인,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마당에 대상 없는 애매모호한 용서와 화해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 노인 내고 아의 새끼 요 시설 난 거고 먼 죽여놓고 아무 이유도 없이 화해인 말은 어디서 난 말입니까? 화해를 무엇을 놓고 화해를 하자 합니까? 난 그 말이지. 지금 4.3 특별법이 용서와 화합인데 참 문제되는 게, 사실 우리 희생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14,300여 명. 근데 사실 가해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가해자가 누구, 어떻다는 거, 그분이 나타나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해자는 없는데 희생자만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새겨진 이 같은 상징적인 문구는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 많은 제주민들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왜 죽어갔는지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무턱대고 화해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학살 기념관이나 우리가 평화공원을 다녀보지만 거기에 가면은 그러한 그 진실, 이런 죽음과 이런 폭력과 이런 학살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중하게 우리가 화해나 평화나 인권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지, 그런 것을 그냥 묻어두고 진실 없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위령제 때 유족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던 위패봉안실. 실내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당초 10평이던 바닥 면적은 최근에 100평으로 10배나 넓어졌다. 공간은 넓어졌지만 위패가 지나치게 높게 진설되면서 위패를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어루만져 한을 풀어내고 싶은 유족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기본 계획에도 없었던 위패봉안실 확장은 자칫 일부 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평화공원의 기본 구상이 흐트러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을 했다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패봉안소 같은 경우에도 지은 지 1년 만에 뜯어 고쳤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정밀하게 그 4.3 공원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건물만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1년만 안에 다시 뜯어 고친다는 건 엄청난 예산 낭비이기도 하지만 4.3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투영하는 평화공원 조성은 다양한 의견 조율과 함께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쏟아낸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관료분들도 일을 진행합니다만 그분들이 전문가들은 또 아닙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인재만 만들어지고 있고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고집과 주장 또는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상한 공간으로 가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연병장 형태의 추념광장은 단상에서 위정자들이 연설을 하면 유족들은 그저 관객에 머무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심사 당시 이 같은 구시대적인 연병장식 추념광장은 당선작의 우수성으로 높게 평가됐다. 재단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단 쪽에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을 이제 조성한 것이 지금 현재 자연적인 지형에 약간의 변형은 줬어도 그 자연적인 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변형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징 조형물도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모작 시비에 휘말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상징탑 뒤쪽 장방형 돌기둥에는 4.3의 역사를 상징하는 5개의 부조가 부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당선작의 부조 작품 내용에 4.3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죽창 시위 장면이 버젓이 왜곡돼 있었기 때문이다. 4.3 실무위원회가 협의회까지 구성하며 왜곡된 부조물에 대한 재구상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이 넘게 오리무중이다.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해서 문제된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그 화가들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작품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제작돼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심사해서 시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늦어진다 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공원 기본 구상에는 4.3 당시 군경에 의해 모녀가 실제 희생된 현장에 모녀상이 세워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선업체가 모녀상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모녀가 실제 희생된 역사적 장소에는 이미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특히 모녀상에 함께 그려진 해녀들의 대규모 시위 장면은 모작 시비에 휘말리면서 모녀상 설치도 전면 중단됐다. 이미 진행된 공사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상생의 성질을 표방한 4.3 평화공원은 갈수록 누더기 공원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4.3) 평화공원의 문제는 지난 2002년 8월 이뤄진 기본설계 현상공모 심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사위원 13명이 참가한 당시 심사에서 11개의 응모 작품 가운데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생의 성지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딴 현상 모집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주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주에 와서 이게 4.3이라는 것이 제주에만 있는 이런 성역화되는 거기 때문에 딴 데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없는 제주적인 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많이 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심사가 끝나자마자 죽창시위 조형물이나 강명비 없는 추념 공간, 모녀상 위치, 해녀들의 시위 장면 등 부실한 작품성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제주와 4.3의 역사라는 상징성은 아예 무시된 채 도면에 치중한 단편적인 평가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작품을 분석하는데 너무 평면적으로 돼버렸어요. 도면만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1박 2박이면 2박 날 새가지고 거기 뭡니까 심사위원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 발표 또 자기들 작품 의도 이런 거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무슨 얘기 알겠죠?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전문 분야만 봐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8월 제주 4.3위원회는 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사료관 조성의 집행 업무를 제주도 4.3 실무위원회에 위임했다. 공원 조성의 주체가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4.3 실무위원회에서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4.3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제주도로부터 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형식적인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그 실무적인 일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또는 기본 계획에 드러나 있는 정신들이 반영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그 분석, 또 평가, 어떤 기획, 이런 좀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심지어 뭐 예산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조금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 제주도 4.3 사업소 공무원 한두 명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4.3의 명예회복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국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감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당초 기본 계획에서 감리위원회 설치 구상이 제시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초 기본 계획에서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처럼 일관된 감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감리를 꼭 거쳐서 시설로 형상화되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위 공무원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협력기구가 위원회 형태로 꼭 있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역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요구된 공원이 응모 당선자 측과 제주도 담당 부서만의 논의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일부 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주도와 시공업체가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00억에 가까운 그런 국가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인 제주 4.3 평화공원이 그동안의 어려운 속에서도 상당히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그 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 4.3 중앙위원회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3 평화공원이 1단계 공사부터 문제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진행되면서 상생의 성지는 갈수록 골마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1단계 잘못된 부분은 여러 도민 의견이라든지 유족 의견이 들어가지고 좀 폭넓게 고쳤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천하의 대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 자문위원 속에 우리 중앙위원이 3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앙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자. 이것은 뭐 어떤 특정사를 공격한 게 아니고 1,0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자금이 국가 자금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또 여러 진행 과정을 내가 보기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거를 자기소회라고 부르는데요. 집합적 기념 공간으로 평화공원을 만들어 놓고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또는 연례적인 전체 행사로서는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지만 개개인들은 그
그룹도 멀어져 가지고 오히려 4.3과 유리되는 4.3의 기본 정신과 또는 어떤 공동체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의 제주의 기념사업은 그 양당 간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제주도민이 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지는 게 아니라 결국 관련하셨던 분들 가장 직접적으로 지셔야 되고요. 좀 넓게 보면 그걸 같이 봤던, 그리고 그 공간에 그렇게 되도록 허용을 하셨던 제주도민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특히 진상보고서가 확정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는 과거 우리 공과를 발휘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올바로 평가하고 4.3 평화공원은 복합문화공원을 이미지화한다는 구상 아래 개인별 묘비 대신에 집단적인 강명비가 바람직하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그러나 위패봉안소 확장 요구를 관찰한 유족회는 행방불명인에 한해 독비, 즉 개인별 묘비를 공원 부지에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피가 묘가 없습니다. 묘가. 그래서 이제 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그 독비라도 여기 세워가지고 그 묘 대신 우리 유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필히 독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족 그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적극 그걸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유족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거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 재판 희생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신고자는 무려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1인 1기의 개인 비석이 공원을 뒤덮을 경우 평화공원은 사실상 충원묘지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4.3 평화공원이 유족들의 입장에 서서 그 유족의 아픔을 달래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4.3 공원이 애초에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그 역사와 진실을 담아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화의 기능을, 인권의 기능을 그 소중하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단 학살지에서 유골이 발굴될 경우 묘역 또는 유해 보관소 설치가 당장의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방침은 아무것도 없다. 위령탑 동쪽 관람객이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시멘트 골조가 드러난 시간의 벽은 4.3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서 사유의 공간으로 형상화될 예정이다. 길이 150m, 최고 10m 높이의 시간의 벽은 거친 오름과 공원 부지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우려가 높다. 원래 당선자에는 시간의 벽에 강명비 설치 구상이 없었으나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희생자 14,0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강명비를 부조 형태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관람객이 다니는 통로에 대규모 강명비가 설치될 경우 제주의 전통 제례를 중시하는 유족들은 희생자 강명비를 비석으로 모시고 통로 길바닥에서 제례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명비가 3만이라는 다수의 죽음을 기록하고 상징하는 공원의 핵심 콘텐츠로서의 상징 역할과 함께 유족들의 위령 행위가 가능한 적절한 공간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그 시간이 벽이라는 긴 그 회랑 같은 통로상에 놓였을 경우에 사실은 이 강명비가 기본 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을 요구했던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공원 내에. 근데 이제 그게 부차적인 걸로 이렇게 통로상에 그냥 묻혀 있는 명단처럼 돼버릴 것 같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형태가 공원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핵심 시설인 4.3 사료관과 전시시설 건립 계획은 용역 발주 전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4.3 공원 자문위원회가 전시기에 컨텐츠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용역 발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시기획 컨텐츠를 담당할 전시기획팀의 가동을 조건으로 4.3 사료관과 전시시설 설계 용역이 뒤늦게 발주됐다. 4.3 평화공원은 4.3 유족의 것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의 것입니다. 결코 당선자의 것이 아니거든요. 1,000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즉 주인은 제주도민입니다. 하나의 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설계도면으로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들의 욕구,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그 현상공모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전에 기본계획서와의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합일화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이 주변에다가 오는 9월까지 4.3 사료관과 전시시설 설계가 마무리되면 건축물 골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료관에 전시되거나 운용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4.3 관련 사료와 유물 확보, 증언 채취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시기획팀은 내실 있는 전시기획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문헌사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1차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증언물도 이번 정부위원회에서 약 600여 명 정도 한 게 있고, 그다음 4.3 연구소, 그다음 예전에 여러 언론이랄까 이런 데서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나머지 유물 유품이랄까 사진 같은 이런 수집 작업은 빨리 그 기본 계획안을 짜서 이 2년 정도 내에 1차적인 그 기본 수집을 전도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 일본과 같은 그런 4.3 체험자들이 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의 과거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매개체인 4.3 사료와 유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사료관은 한낱 있으나 마나한 박제화된 건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로 불붙은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유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점을 높이 평가해 만들어진 부산 민주공원. (4.19) 부마 항쟁, 6월 항쟁의 정신을 민주의 횃불로 형상화하였다. 보수산 정상에 들어선 부산 민주공원은 독특한 형태로 조성돼 국내 기념공원 가운데 가장 잘 꾸며졌다고 인정받고 있다. 튼튼한 성곽 요새를 연상시키는 민주항쟁 기념관 안쪽에는 20m의 상징 조형물 민주의 횃불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다.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민주의 횃불은 기념관 외부에 상징 조형물이 세워져 온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민주공원은 6,000평 규모로 작지만 관람객들을 유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연간 25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상설 전시관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 각종 사료 등이 전시돼 유치원생들에게 체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독방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도미 만드는 친구는 이렇게 만들고, 자 세상 만드는 소극장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민주공원의 캐릭터인 민과 주, 그리고 비둘기를 의미하는 도비 등 캐릭터 만들기 체험 학습이 한창이다. 야, 백두산을 뽑자. 좋아, 우리 백두산을 뽑자. 400석 규모의 중극장에는 학부모들이
무대 위에서 아동곡 연습에 몰입하고 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념관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 민간단체다. 특히 공원 조성 과정에서 설계 공모의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징적인 공모와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중에 똑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설계 경기가 올라와가지고 작품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업체의 작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광급 공사에 들어가면 이 업체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설계는. 그래서 이제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선정을 시험하게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역시 심사위원 선정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 국가지원 기념사업에는 이해 당사자인 유족과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 구상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객관적인 의견 수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모 사업에 유족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충분히 우리가 추모 사업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족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다. 근데 이 추모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서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산민주공원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기념관 내부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건물 공사가 서둘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상설 전시실은 공간이 비좁고 구조가 단순해서 컨텐츠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자 최근에 대폭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다. 휴먼웨어는 이 설립 과정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 지어지고 운영을 할 때는 휴먼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스태프들이 거기서 일을 할 거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구성도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건물의 외관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과정이. 민주화 운동 당시의 걸개 그림과 화보, 박종철 열사가 사용했던 기타, 당시 경찰이 사용하던 진압 장비와 방패 등도 수장고 안에 방치돼 있다. 공원 규모가 작아 내부 공간이 작은 탓도 있지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 사료관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을 미처 구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우리 역량이 사실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이런 기념관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처 다 구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를 짓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일이었고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념관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 건물을 편입해서 사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주공원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용두산 공원에 있는 4.19 기념탑을 올해 안에 민주공원으로 옮길 계획이다. 광주 5.18 기념공원. 지난 80년 신군부의 권력 야욕에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임을 알리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광주시 상무지구 6만 2천 평 부지에 조성된 광주 5.18 기념공원. 정부가 광주 시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유지를 무상양해함에 따라 기념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5.18 현황 조각과 추모, 승화 공간, 기념 문화관이 들어서 있다. 외부에는 스테인레스 조형물과 묻혔던 관이 위로 솟아난 관부조, 광주인을 형상화한
지상 인물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관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 인물상과 횃불, 그날의 현장을 상징화한 부조, 그리고 항쟁에 참여한 관련자의 명단이 벽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상징 조형물의 거대함에 집착한 나머지 민초의 저항이라는 5.18 정신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5.18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눌린 기억에서 드러난 기억으로, 즉 저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억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따라 사람들은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추모물이나 기념물을 크게 세움으로써 그것들을 반영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의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만들었던 국가기념물이 영향이 컸습니다. 공원의 핵심 시설인 기념문화관에는 민주홀과 대동홀 등 공연장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문화관을 세우면서도 도입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채 건축물이 먼저 들어서면서 빚어진 시행착오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없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강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소강당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 건물이나 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만들었습니다. 잘못 간 것이죠. 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먼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뭘 반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구성하시라. 내용을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건물은 올라가야 된다. 그나마 연중 개방하는 전시실과 재단 사무실 안 5.18 민주화운동 자료실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돈을 들여 기념공간이 조성되긴 했지만 조형물의 상징성이 미약하고 건물의 활용도도 낮아 그저 평범한 공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념공원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원 부지 안에 학생 민주항쟁 기념탑을 새로 조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5.18 기념공간, 정신 개선을 하기 위한 기념공간이라 하면은 5.18의 정신을 와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게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지금 그 5.18의 정신을 그냥 시민이 휴식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찾아와서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5.18 기념문화관은 올해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건물 내부 공간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5.18) 당시 시민군의 결사 항전지였던 전남도청 일대에도 도청 건물을 활용해서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이 늦어지면서 마지막 5.18 기념 사업이 될 기념관 조성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성지로 자리매김한 광주. 그러나 제대로 된 기념관 하나 갖추지 못한 채 해마다 반복되는 기념 행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은 역설적으로 파괴와 인권 유린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4.3 평화공원은 과거의 비극과 인권 유린,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의 기억은 진실된 기록으로서만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기념 공간은 또 다른 망각의 늪으로 빠질 위험이 높다. 평화공원이 지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 4.3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관민이 하나가 돼 가지고서 평화공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그대로 이 공원 만드는 것에서 끝나버렸을 때는 아까 지적된 것처럼 그 하나의 그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망각의 이 조형물로서 남아있을 위험도 있고 또 하나 이 건물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러한 식의 그 공원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4.3의 올바른 성격 규명과 역사적 평가는 평화공원의 4.3 정신과 제주인의 자긍심을 우뚝 세우는 전제 조건이다.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 세워온 제주인들의 고통과 순환의 역사는 4.3의 현지적 의미로 더욱 가치가 높다. 미래의 4.3은 바로 4.3 평화공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가온다. 강대국의 전략에 의해서 특히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4.3이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9분의 1, 그 당시 9분의 1이 희생되는데 약 3만이 희생되는데 이런 엄청난 희생, 이 평화로운 섬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했을 때는 이 제주도민이 그 죽음을 딛고 그 죽음을 담보하고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이 세계를 향해서 세계 평화, 전쟁 반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원에 그 정신이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로서의 4.3은 그 우리가 세계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 또는 동아시아 시민들한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 또는 한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들 제주민들 스스로한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미래로서의 또 비전으로서의 4.3은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이라든가 그 당시에 우리가 통일을 꿈을 꿨었고 자주를 꿈을 꿨었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꿈을 꿨었고 평등을 꿈을 꿨었고 그런 것들을 제주민들이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다 세계에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4.3 평화공원은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애써 덮어버리는 또 다른 망각의 시작이 아니다.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제주 4.3이 올바른 이름을 찾는 날, 4.3 평화공원은 그 영원한 생명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